지금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저를 이번 발표로 이끌어준 우리 사다리 게임에게 정말 크나큰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챕터 5입니다. 순경신앙만 RN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 모델. 언어 모델이란 단어 나열의 확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특정한 단어의 시퀀스에 대해서 그 시퀀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률로 평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시리아 같은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시리아, 누구누구에게 전화 걸어줘 라고 얘기를 하면 시리아는 전화 걸려줘, 전화 끊어줘, 전화 걸어줘 등과 같은 이런 후보 문장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후보 문장을 생성하고 문장으로서 자연스러운지를 기준으로 순서를 매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I 땡땡 온라인 렉처라는 이제 예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땡땡에는 I hate online lecture이나 I like online lecture 등등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때 이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면서 이제 확률 분포에 따라 다음으로 적합한 단어를 샘플링을 함으로써 이제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단어를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장으로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thing will be okay, don't worry 라는 예시 문장이 있는데, 이제 각각의 단어를 W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everything은 W1, 그 다음에 will은 2, 그 다음에 땡땡 가서 이제 WM은 worry라고 표현을 해보면, 이 각각의 단어가 이 순서에 맞춰서 들어가 있을 확률, 즉 여러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므로 동시 확률로 P, W1, W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배웠던 확률과 통계 시간에 나타나 있는 수식이에요. 조건부 확률. 다들 기억나시나요? 저 이 문제 틀렸는데. 네, 맞으신 분 부럽네요. 그래서 동시 확률은 이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역시나 간단하게 살펴보면 PWM 바 W1, WM-1부터 쭉 가서 이제 PW2 바 W1 곱하기 PW1은 이런 식으로 쭉 약분이 돼가지고 이 식이 나타나게 되고, 이 식은 다른 의미로 표현해서 이거랑 똑같은 식이죠. 파이 기호입니다. 시그마는 더하는 전체 합을 더하는 그런 수식인데, 이거는 전체 곱입니다. 그래서 파이 t는 1부터 m까지 pwt 바 w1부터 이제 wt-1 이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체 문장이 아니라 이 don't라는 한 개의 단어, 표시가 잘 안 되네요. don't라는 한 개의 단어의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앞서 마찬가지로 WT가 일어났는데, 먼저 이제 W1부터 WT-1까지의 이 순서대로 일어날 확률에서 이 확률 중 이제 WT가 일어날 확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 확률로 나타냈죠. PWT 바 W1 더 WT-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5 모델을 조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아마 3장, 4장을 공부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이제 you, 물음표, goodbye, and I say hello 중에 이제 물음표 단어를 찾는 거죠. 즉, WT1, WT-1, WT 플러스 1이라는 맥락, you, goodbye라는 맥락의 단어로부터 타깃 단어, WT, 즉, 물음표의 단어를 추측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C5 모델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WT1, T-1, WT 플러스 1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WT가 일어날 확률을 수식적 표현으로 나타내서 이제 조건 확률로 나타냈고, 손실함수도 마찬가지로 3장에 보시면 마이너스 로그 P, WT 바 WT-1, 콤마 WT 플러스 1로 나타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윈도우 1일 때, 즉, 이제 타깃 단어로부터 이제 양옆에 한 개씩 이렇게 맥락의 단어로 구현을 했었는데, 이거를 양옆이 아니라 왼쪽 윈도우만 맥락으로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식이, 그림은 이런 식으로 되고, 수식은 t-1, t 플러스 1에서 t-2, t-1로 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변하는 것밖에 없고, 역시나 손실함수도 마찬가지로 t-2, t-1로 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C5 모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윈도우 크기를 설정하기 때문에 특정 길이로 고정됨.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Tom was watching TV in his room 부터 이제 Mary said hi to 이 물음표에 들어갈 정답은 바로 Tom입니다. 이 Tom인데 아까 전에 윈도우 1로 저희가 했었었죠. 윈도우 1은 2 밖에 못 봐요. 뭐 많이 해서 뭐 10까지 간다고 윈도우를 10까지 한다고 해도 K이나 Mary까지밖에 못 갑니다. 이런 윈도우 크기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톰이라는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겠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맥락 안의 단어 순서가 무시됨. 이것은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것도 역시나 C5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첫 번째 맥락, 두 번째 맥락이 음릭층에 가서는 뭐 둘이 분간도 할 수 없이 이렇게 합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순서가 무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맥락별로 음릭층을 따로따로 생성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맥락이 꼭 2개만 있으라는 법이 없죠. 뭐 10개도 있을 수 있고, 20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맥락이 꾸준히 늘어날 때마다 음릭층도 따라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단어에서 배울 RNN인 이것을 보완해주는 모델입니다. 자, RNN이란 Recurrent 네트워크죠. 그래서 순환하는 신경망으로 나타나는데 특징은 데이터가 순환하면서 정보가 끊임없이 갱신됨, 그리고 과거의 정보를 기억하는 동시에 최신 데이터로 갱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시 그림을 보면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XT, 이게 데이터 입력값입니다. 데이터 입력값이 RNN으로 들어가서 HT가 나오는데 여기에 중간에 화살표가 이렇게 또 들어왔죠. 또 여기서 나와가지고 RNN으로 들어가요. 이게 HT가 여기로도 나가고 여기로도 들어가서 다시 RNN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HT를 생성하고 그 HT가 여기로도 들어가서 또 다른 HT를 생성하는 이러한 형식입니다. 이거를 좀 병렬식으로 좀 나타내 보면 자, X0가 RNN에 들어갔어요. H0가 나올 거예요. H0는 여기로도 들어가서 H0와 X1이 RNN에 동시에 들어가고 H1이 나옵니다. H1은 또 여기서도 그대로 다시 이제 나와서 H1과 H2가 H2를 형성하고 모두 쭉 가서 이제 HT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RNN 모델입니다. 자, 수식은 아까 계속 막 H 그랬죠. 이 H에 대한 수식은 바로 이렇습니다. HT-1 곱하기 WH 플러스 XT 곱하기 WX 플러스 B라는 게 이제 이 그림을 쪽에서 한번 봐보시면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봐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H0까지 나왔다 칩시다. H0까지 나왔다 치면 여기서도 H0가 들어갔겠죠. H0가 이제 WH와 만납니다. WH와 만나서 곱셈 연산을 하고 이 다음에 들어오는 데이터 X1이 WX와 곱셈 연산을 하고 편향이 더해져서 짬뽕이 돼가지고 더해져서 하이퍼 탄젠트로 이제 수식이 들어가고 그 결과값이 H1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BPTT입니다. 이거는 정의가 RNN의 오차 역전파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간단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역전파법이랑 똑같습니다. 순방향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역전파로 들어가고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데 이제 문제점이 과도한 메모리가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RNN이 4개일 때는 뭐 별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제 10개, 20개, 100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순전파 100개가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역전파를 구하기 위해서 순전파일 때 RNN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해서 쭉 저장을 한 다음에 역전파 끝에서 이제 들어올 때 저장한 정보와 기울기를 바탕으로 다음 기울기를 나타내고 이 기울기가 정보와 바탕으로 다음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이 많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 값이 조금씩 작아지고 0이 되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쭉 100개를 이렇게 역전파법으로 가다 보면 여기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0이 되어서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트론 모시기 BPTT가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죄송한데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기능은 신경망을 적당한 지점에 잘라내어 작은 신경망 여러 개로 만든다라는 건데 주의사항이 역전파의 연결은 끊어지지만 순전파의 연결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순방향부터 일단 봐볼게요. 자, X0가 들어갔죠. RNN에 들어가서 H0가 나왔어요. H0가 이렇게 X1가 들어가서 나오고 H9까지 왔습니다. H9는 여기로 또 들어가야겠죠. 근데 일단은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저장을 합니다. H9가 여기서 저장을 한 상태에서 역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쭉 기울기를 먼저 구해줍니다. 얘는 기울기를. 순전파 다음에 역전파를 이렇게 블록 안에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역전파까지 했으면 아까 전에 H9를 저희가 저장했죠. 이 H9가 다음 블록의 첫 번째 RNN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H12 들어가고 쭉 가서 순전파로 H19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또 끊고 역전파로 들어가서 계산을 다 한 다음에 H19가 다음 블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 과정이 이제 바로 이 BPTT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블록별로 이렇게 봐보게 되면 자, 첫 번째 블록에서 순전파가 먼저 진행이 되죠. H9까지 왔어요. 여기서 그대로 끊고 역전파 이제 먼저 들어간 다음에 계산까지 다 되면 그 뒤에 두 번째 블록으로 들어가서 H9가 다음 RNN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으로 미니 배치 학습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미니 배치 학습이 원래 미니 배치 학습은 그냥 무작위로 그냥 데이터를 집어 넣었었어요. 근데 이 RNN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르게 동작합니다. 자, 어떻게 동작하냐? 데이터를 주는 시작 위치를 각 미니 배치의 시작 위치로 옮겨줘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이가 1000개인 시계열 데이터를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미니 배치에서는 첫 번째 인덱스부터 9개까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미니 배치를 통해서 두 번째에서는 X500 인덱스부터 X509 인덱스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는 책에서 명시를 해주고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1000 나누기 2해서 500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00부터 9까지 들어가게 되고 순전파, 역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록에서 이제 9까지 했으니까 10부터 19까지 509까지 했으니까 510부터 519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를 순서대로 입력을 다 했는데 뒤에 그 RNN 계산을 해야 됨에도 이제 데이터가 없으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쭉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순서대로 제공하는 것과 미니 배치별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작 위치를 옮기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time RNN이라고 한번 배워볼게요. 이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고 그냥 여태까지 RNN 이렇게 뭐 한 10개 정도 했었죠. 10개 정도 했었던 거를 그냥 통합해서 time RNN으로 하자라는 건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time RNN 계층 내에서 한 단계의 작업을 수행하는 계층을 RNN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T개의 단계분에서 이게 T까지 0부터 T까지 있죠. T-1까지 있어서 T개의 단계분 작업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계층을 time RNN으로 부르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 다 개념에 대해서 봐봤으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RNN 순전파부터 구현을 해볼게요. 먼저 생성자를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셀프 파람스고 이제 가중치와 편향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셀프 그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중치와 편향에 대해서 나중에 역전파를 통해서 기울기를 저장할 겁니다. 셀프 그레이즈에다가. 그 다음에 셀프 캐시는 그 역전파를 하기 전에 순전파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만 역전파를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순전파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를 캐시에다가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forward 순전파를 보시면 아까 우리 수식 잠깐 봤었죠. h는 ht-1 곱하기 wh 플러스 xt wx 플러스 b의 하이퍼 탄젠트. 이 식이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건데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에서 이 코드를 한번 봐보면, 자, 아까 가중치와 편향에 대해서 정보 저장했었죠. 이거를 다시 풀어 헤치고 그 다음에 고변산, 이 고변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고변산하고 더하기 이 고변산 2개 하고 그 다음에 편향까지 한 거를 t로 둔 다음에 마지막에 하이퍼 탄젠트 계산을 하는 게 h next입니다. 그래서 캐시 같은 경우에 역시나 그 순전파 때 정보를 저장하죠. x랑 h pre 이 친구랑 그 다음에 h next 이제 결과물, 다음 결과물이 저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전파입니다. 이거 역전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된 수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1단원에서 제시를 한 내용이어서 따로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하이퍼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1단원에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1권에서 다뤘던 내용인 것 같아요. 하이퍼 탄젠트 같은 경우에 역전파는. 그래서 역전파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임, RNN은 구현했으니까 타임 RNN 구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서 봤었죠. 자, RNN 그 T개 모여있는 거를 타임 RNN으로 하자. 그 다음에 타임 RNN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타임 RNN 사이에 있는 H는 그 인스턴스 변수를 유지를 해야 다음 블럭 RNN에다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인스턴스 변수로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이걸 기억한 상태로 이제 구현 코드를 봐보면 여기서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버벅이거나 중간중간에 조금 놓칠 수도 있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타임 RNN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생성자부터 볼게요. 생성자는 이제 satisful 이 친구는 불리한 값이 이제 true나 false를 인수로 받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타임 RNN 계층이 은닉 상태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를 나타내는 임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satisful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self params는 역시나 가중치와 편향값 들어가고 self grade는 각각의 가중치와 편향별로 나중에 역전파를 통해서 기울기를 저장할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self layers는 순전파 때 각각의 레이어들의 정보를 이제 저장해서 이제 기울기를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self h는 마지막 RNN 계층의 h를 저장하고 self dh는 앞블록의 기울기를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다음으로 순전파 코드입니다. 순전파 코드는 자, 파람스 아까 전에 우리가 이거 가중치랑 편향을 저장했었죠. 그래서 풀어헤쳤고 XSH 이제 입력 받습니다. RNN에 입력 받고 입력 받는 X 데이터 그리고 WX 쉐이프는 이제 X와 이제 곱해지는 친구, 곱해지는 가중치를 이렇게 나타냈고 그 다음에 self layers, 그다음에 sh는 출력값을 담을 그릇으로 이렇게 초기값을 세팅해 준 겁니다. empty 아무것도 없이 이제 초기값을 생성을 해줬고 여기서부터가 조금 복잡한데 아까 self satisful 이 이제 계층의 응립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를 저장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false다 하면 not이랑 돼서 true가 되죠. 그러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 코드가 실행이 돼서 초기값 0으로 다 세팅이 되는 거고 만약에 true다 그러면 not이랑 합쳐져서 false가 돼가지고 이건 넘어가고 5월을 넘어갑니다. 5월 self h is none 아무것도 없냐? 즉 네가 블록의 첫 번째 RNN이냐? 그러면 self h yes가 돼가지고 이제 초기값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이제 두 개 다 아니면 초기값이 세팅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or t in range t 이제 여기부터가 좀 중요한데 RNN의 self parameter 아까 전에 받았었죠. 이거를 우리가 구현한 그 클래스에다가 집어넣고 레이어가 RNN의 인스턴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forward에 대해서 한번 봤었죠. 우리 코드를. 그래서 그 h 맨 마지막에 다음 결과값으로 next h가 이제 반환이 돼서 self h로 들어가고 이 결과값이 그대로 sh 즉 이제 출력값을 담을 그릇에다가 그대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self layers append layer 이 레이어 같은 경우 그 RNN에 관한 이제 정보 같은 경우에 그대로 순서대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순서대로 레이어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RNN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다. 그러면 첫 번째 게 먼저 저장되고 두 번째 게 그 다음 저장되고 세 번째 게 그 다음 저장되겠죠. 순서대로 여기서 순서대로 저장이 됩니다. 다음으로 역전파입니다. 역전파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주요하게 보셔야 될 점이 우리가 RNN에서 이렇게 나갈 때 H가 1로도 가고 1로도 분기해서 간다고 했죠. 똑같이. 그래서 이제 순전파가 분기했을 경우 역전파에서는 각 기울기가 합산이 돼서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기울기가 합산이 되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코드로 반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가중치와 편향,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앞선 친구, 앞선 H 기울기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친구가 앞선 기울기, 그 다음에 WX 이제 데이터 값 입력 받는 친구와 곱해지는 W 친구,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이 되고 DXS가 입력 데이터 기울기 정보를 저장해주는 변수라고 합니다. DH grade까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줬고 여기서 range t 아까 전에 제가 3개의 RNN이 들어있는 거를 예시로 들었죠. 네, 3개의 RNN이 있는 걸 예시로 들었는데 range t까지 하면 0부터 2까지 세팅이 됩니다. 근데 리버스를 했기 때문에 2부터 0까지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t에는 첫 번째 2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여기서 순서대로 저장했기에 이거를 인덱스를 리버스를 통해서 뒤집어 놨으니까 뒤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뒤부터 들어가서 두 번째 거 이제 RNN 친구의 정보를 레이어가 이제 받고 이제 백워드를 통해서 이제 역전파를 하는데 아까 역전파가 잘 기억이 안 나실까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반환값수 입력 데이터 기울기와 이전 H 기울기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DX와 DH에 저장이 되고 D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 데이터 기울기 정보 저장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갔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서 책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 타임 RNN 계층 안에는 RNN 계층이 여러 개 들어가 있죠. 아까 네, 한 개의 타임 RNN 계층에 세 개의 계층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계층의 RNN 계층들에서 똑같은 가중치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RNN 계층의 가중치의 기울기는 각 모든 RNN 계층의 가중치 기울기를 모두 더한 값이 됩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각 RNN, 타임 RNN에 들어가 있는 각 세 개의 RNN 기울기를 더해주는 코드인 것 같아요. 더해주고 이제 그 기울기를 바탕으로 셀프 그레이즈에다가 이제 갱신을 시켜주는 그런 식의 코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이제 머릿속에 와닿지는 않아요. 네. 다음으로 RNN, LM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RNN을 사용한 언어 모델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식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RNN을 옆으로 이렇게 쭉 늘어뜨려 놓은 것인데 앞서서 똑같이 그냥 비슷한 거 많이 봤었죠. 이런 식으로 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시를 들어보면 you say goodbye 뭐라 해서 이제 hello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you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임베딩에 들어갔죠. 이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네,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단어를 이제 네, 죄송합니다. ID 단어를 이제 단어 분산 표현으로 변환하는 이제 계층인데, 임베딩으로 단어 분산으로 변환을 하고, 이제 RNN을 통해서 결과값을 나오고, H값이 어파인과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확률로 변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나머지 H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다음 결과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U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say가 가장 확률이 높게 다음 단어로 표시가 됐죠. say가 맞네요. 네, 좋은 모델입니다. 정답이에요. say가 들어가고 goodbye가 다음에 이제 높은 확률로 되는데 다음 goodbye가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좋은 모델임을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RNN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체로 묶어가지고 타임 RNN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머지 서포트맥스, 어파인, 임베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한 대로 묶어서 타임 임베딩으로 묶었고 어파인을 한 대로 묶어서 타임 어파인, 타임 소프트맥스로 구현을 해놨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타임 소프트맥스 위스 로스 계층의 이제 그림을 잠깐 살펴보면 x가 들어가겠죠. 이제 x값이 들어갈 거예요. x값이 들어가고 정답이 들어가요. 그래서 소프트맥스 위스 로스를 통해서 손실함수가 첫 번째 손실함수가 나오겠죠. 두 번째 것도 나오고 마지막 t번째 것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모두 더해서 나누기 t를 한 게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타임 소프트맥스 위스 로스의 손실함수 값입니다. 그냥 평균을 구해놓은 거예요. 네, 평균을 구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현을 해보면 이제 뭐 vocabulary 사이즈랑 이제 단어 벡터 사이즈랑 이제 은닉층이랑 이렇게 초기값을 해놨고 RNN을 정규분포를 해놨네요. 정규분포를 하는데 이렇게 형태에 맞춰서 정규분포를 하고 임베딩 W가 임베딩에 관한 이제 가중치겠죠. 가중치 초기화를 했고 RNN WX는 RNN 이 친구 데이터 입력받은 데이터와 결합할 친구 곱셈을 한 친구를 세팅을 하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MP, SPRT, D를 들어갔어요. 여기서 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제가 봤었는데 잠시만요. 네, 사비에르 초기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비에르 초기값은 이제 이전의 계층에서 노드가 n개면 루트 n분의 1로 이제 분포로 하는 표준부채가 루트 n분의 1인 분포로 값을 초기화하는 것인데 RNN에선 이 초기값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RNNWX에서는
네. 사비에르, 네, 사비에르 조이것을 사용했고, 이제 WH 이 친구죠. 전에 나온 H와 결합을 곱셈을 할 친구, 곱셈을 할 가중치가 이런 식으로 초기화됐고, 아래 B가 편향이죠. 편향은 그냥 제로로 이제 초기화가 됐고, 어파인 W, 어파인 B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부터는 이 저자가 직접 구현한 클래스에 따라서 코드를 그냥 옮겨 붙이기만 하는 것이라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RNN LM의 학습과 평가입니다. 퍼블렉서티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기능은 언어 모델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는 거고 수식은 확률의 역수이며 특징은 작을수록 예측은 잘한 것으로 판별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U를 입력했어요. U를 이제 데이터로 들여보냈는데 모델 1을 통해서 say가 그 다음 단어로 나올 확률이 0.8이다 라고 나타났죠. 이제 0.8, 즉 수식의 확률 역수로 0.8분의 1은 1.25라는 게 이제 값이 나오게 됩니다. 퍼블릭 서팅에서. 다음으로 모델 2에서는 그에 반면에 say가 0.2네요. 0.2분의 1은 5로 이제 상대적으로 큰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작을수록 예측을 잘한 것으로 판별하는 것, 이제 1.25가 이제 판별을 잘했다고 나타나 있네요. 이게 이 사이에 코드가 굉장히 긴 게 있어요. 코드가 굉장히 긴 게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해를 하신 분이 계시면 꼭 좀 이제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정확하게는 잘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네, 잘못 이해한 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코드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였고 결과 부분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과를 분석해보면 처음에는 포뮬레이션이 큰 수일수록 안 좋다 했죠. 350이라는 굉장히 큰 수에 있다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제 마지막에 거의 1에 수렴하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5단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Q&A 같은 경우에는 개인 톡이나 톡방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